사람들의 패닉은 그래 금리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겠지 하는데 중립금리가 올라버리면 사람들의 생각하지 못했던 피봇의 길이가 좁아지고 연준과 시장의 괴리가 맞춰지는 순서이기 때문에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중립금리가 피봇길이다 라는 얘기도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중립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높아지고 여기까지는 정리를 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유튜브에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안녕하세요, 코인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이랑 곧 있을 한국 시간으로 9월 21일 날에 미국 FOMC에 대해서 우리가 금리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가는 길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들의 근거를 바탕으로 미래의 매크로 경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관점에서는 유튜브 외에 이때까지 제가 업로드를 못해 드렸을 때도 텔레그램을 소통을 해드렸는데 한 번 더 빠르게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찐반등으로 가려면 저는 28.2K 부근을 일봉 마감이 되었을 때 라고 먼저 8월 29일 날에 말씀을 들었는데, 8월 29일 날에 실제로 28.2K, 26.8K까지 고점을 찍고 살짝 밀리 상태에서 26.3K 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26.8K 혹은 후반부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은 찐반등으로 보려면 28.2K까지 일봉 마감이 되었을 때다. 그때가 지금 그래서 찐반등이 아니다 라고 24K를 찍고 26.8K까지 찍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좀 드렸고, 그리고 알트들은 이미 역별 구간이라서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서 알트들의 큰 반등도 기대해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8월 29일 날에 저렇게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8월 29일 날에 바로 이렇게 상승을, 실제로 그 당일 날에 28.142 구간까지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항을 맞고 다시 또 28K에서 24K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대응을 좀 해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왜 28.2K를 안착을 하면 왜 찐반등이냐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일봉상으로 우리가 31K, 32K 부근에서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반등이 나왔을 때 구간이 30K까지 반등이 28K까지 빠지고 30K까지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112일선 라인입니다. 112일선 라인이며, 그리고 112일선 라인의 저점, 여기 현재 이평선을 제외해서 28.5K 부분에서 다시 또 이렇게 큰 상승이 기술적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31K, 2K를 뚫는 무빙이 나오려면 현재 구간에서는 28.2K 이 라인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이평선이 잘 내려와서 이 레벨이 28.2K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레벨을 뚫어주고 안착을 해줘야 우리가 32K를 뚫는 무빙에서 33.5K, 34K까지 갈 수 있는 무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도 111선을 터치를 못하고 뚫지도 못하고 바로 하락을 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28.2K를 봤는데 바이낸스 상에서도 28,142달러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9월 5일 날에 비트코인이 25K까지 재터치일 가능성이 높다, 28.2K를 안착 시에 찐반등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만은 25K를 이탈하면 23.6K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23.6K가 오더라도 이거는 31K에서 23.6K까지가 이 상승했던 이 패턴들,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조정이 여기까지 이 448일선까지 여기서 마무리가, 임펄스 마무리 파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수정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23K가 아니고 일단은 저는 24K를 보고 있습니다. 24K 레벨. 왜냐면 일봉보다 우리가 시간봉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3일봉으로 봤을 때 112일선 라인인 24.4K까지, 만약에 25K를 깨지고 내려가면 24.4K에서 하락 파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단은 제가 25.2K 부근, 여기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5.5K 이 부분을 제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여기가 반등이 찐 반등으로 갈 수 있는 무빙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좀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25.2K 부분, 제가 요때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25.2K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25.2K를 안착을 하면 알트들의 상승이 크게 나온다. 하지만 여기가 큰 저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큰 저항을 맞고 다시 19.8K까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25.2K를 뚫고 31K까지 상승하는 무빙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알트드도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까지 많이 올렸죠. 뭐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뭐 3,500원에서 일주일 만에 9,500원까지 상승을 했고, 다른 알트들도 뭐 150% 이상으로 다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그 레벨이 지금 현재 지금 그 레벨이 25.2K 부분이 원래는 저항이었던 라인이 뚫어주고 난 다음에는 그게 저항이었던 레벨이 강한 지지 라인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물량을 계속 모아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25K가 깨지더라도 그 밑에 레벨 24.4K, 실제적으로 25K에서 보면 뭐 $600 정도밖에 하락을 안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주 좋은 타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24.4K 부분이 만약에 25K를 깨지고 난 다음에 24.4K까지 하락을 할 수 있고, 여기가 하락 파동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또 만약에 여기서 바로 지금 25.2K 부분에서 지금 24.9K까지 하락하고 난 다음에 종가 마감이 일봉상으로 전부 다 25K 위에서 마감이 되었죠. 25K 위에서 다 마감이 되었죠. 예. 9월 11일 날에 25.161 여기 저항이었던 레벨에서 그 위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도 반등이 찐반등으로 갈 수 있는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에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28.2K 일봉상으로 이걸 뚫어줬을 때, 안착을 했을 때 그때 찐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25K에서 하락이 나온다면 그래도 24.4K에서 여기 지지 여부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다. 왜 그러냐면 111선 25.2K를 아까 저항을 맞고 19.8K를 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2K까지 올랐던 무빙이 이게 저항이었죠. 근데 지금은 여기 라인도 아까 25.2K처럼 강한 지지 라인이 한 번 더 남아 있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1시간 봉상으로 4년선 896일선 26.8K가 1시간 봉 마감으로 한 4시간 정도, 1시간으로 보겠지만은 4시간 정도는 위에서 안착이 되는 걸 보시고, 이 레벨이 26.8K 부분이 1시간 봉으로 한 4시간 정도 위에서 안착하고 마감이 되었을 때, 그때 알트들을 조금 죽거나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은 여기 896일선이 이탈이 되면 25K나 아니면 25K 밑으로 24.4K까지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25K에서는 주우신 분들은 좋은 타점이겠지만은 26.7K에서 비트코인이나 알트들을 죽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여기 896일선을 일탈을 하면 좀 보수적으로 하시고, 아니면 이 2년선 448일선 26.1K가 하락을 한다면, 26.1K를 이탈을 한다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FOMC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보다 더 중요하게 봐는 포인트가 있어서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FOMC 말고 잭슨홀 미팅,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일단은 거기서 나온 주제가 타이틀이 무슨 타이틀이냐면 2%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립금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3%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3% 밑으로 쉽게 안 내려온다. 지금 공급망도 그렇고 옛날 같지가 않다. 인플레이션의 2%를 목표로 잡지 말고 3% 기준으로 바꾸자.
1%더 내리다가는 성장도 다 무너지고 그냥 아작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 유튜브 초창기 때 지금 현재 파월이 2% 기준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잡고 있지만 나중에 상향할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그런 의견들이 제가 예상했던 의견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중립금리가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FOMC 금리보다는 중립금리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되고 타이틀인데, 지금 중립금리라는 거,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게 이제 중립금리인데,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5%입니다. 5.5%인데 이게 현재 여러분들이 높은 금리인지 안 높은 금리인지 여러분들도 잘 모르잖아요. 연준 의원들도 실제로 잭슨홀 미팅에서 이게 높은지 안 높은지 모르겠다라고 약간 매파와 비둘기 의견들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연준 내에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의 의견은, 매파는 지금 이 금리에서 성장도 무너져야 되고, 만약에 5.5%가 높은 금리면 성장도 무너져야 되고 물가도 빠르게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실업률도 안 올라가고 물가도 안 잡히고 성장도 지금 현재 괜찮고, 이건 높은 금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추가 인상 더 해라, 더 크게 많이 해라, 이게 매파가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둘기파는 안 내려오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우리가 금리 인상은 작년 3월달부터 올렸지만은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이 8월달에 작년 기준으로 8월달에 2%밖에 안 되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빅스텝을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8월달에 막상 금리를 실질적으로 크게 올렸던 게 8월달이기 때문에 지금 고정금리도 많고,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시차 효과를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 3월달에 미국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이게 1년 정도 되면 올해 3월달에 이게 시차 효과가 나타나면서 미국의 CPI가 어느 정도 9%였지만은 3%대까지는 무조건 잡힐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공포는 일단 3%대까지는 여러분들 공포로 느끼지 말라라고 6%대도 말씀드렸고 7%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준 비둘기파도 지금 현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 금리 인상은 3월달부터 비록 올렸지만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본격적으로 크게 올렸던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8월달, 7월달이기 때문에 1년이 아니고 1년 6개월 정도로 한 번 더 지켜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버하지 마라, 매파들아, 시간을 두고 좀 시차 효과를 한번 지켜보자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은 실질금리가 플러스다. 지금 파월은 실질금리가 지금 현재 플러스다. 그리고 지금이 시장에서 측정되는 것보다 실질금리가 지금 현재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중립금리보다 현재 높다. 즉 지금 금리가, 연준 파월 의장은 금리가 높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잠시 미소를 지었죠. 근데 하지만은 만약 앞으로도 추세 이상의 성장이 이어진다면 더 올릴 수도 있다.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에는 SEP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안에 이제 SEP가 뭐냐면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제 점도표, 미국 기준금리를 얼만큼 올려야 될지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끼리 점을 탁 찍어서, 뭐 6%면 점을 탁 찍고 5%면 이렇게 점을 딱 스티커 같이 찍거든요. 그래서 SEP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경제 전망인데, 6월 FOMC에서는 성장률이 전망을 0.4%에서 1%까지 올리거든요. 경제 이제 성장률을. 그래서 6월 연준 스텝들도 여전히, 6월 달에 있는 스텝들도, 연준 스텝들도 여전히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7월 달에 되니까 이 스텝들도 침체는 안 올 것 같다라고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6월 달에는 성장률이 이제 1%까지 올랐는데, 그러면 6월 달에 그때 연준 스텝들이 여전히 경기 침체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7월 달에 연준 스텝들이 말이 바뀌어요. 경기 침체, 이거 안 올 것 같다라고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1%보다 미국의 성장률이 1%보다 9월 달에는
9월 달에는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아까 말했죠. 이게 만약 앞으로도 추세 이상으로 성장이 이어진다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비둘기파의 아까 그 의견이 조금 더 사그라질 수가 있다, 미래에서는. 그래서 저는 미국 11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는 거고, 지금 비둘기파 만약에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비둘기파의 입장이 밀리게 되고 추가 인상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경제 엘리트라고 부르는 부총재나 한국은행에서도 상저하고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저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반기에는 상반기에는 나쁘고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국은행에서나 부총재가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 총재였던 블라드도 6%대까지도 미국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면 11월 달에 5.75까지 올리면 한 번 더 0.25%를 올린다라는 의견이죠. 블라드 옛날 총재였죠. 얼마 전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블라드 총재도 6%대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적이 사실 잘 맞췄거든요. 그래서 승률이 좋아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테이퍼링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 물가가 빨리 온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작년 7월달 8월달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도 포함해서 사람들이, 시장이나 연준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올해 온다라고 했는데, 경기 침체가 막 사람들이 온다고 내년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블라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월가에서 지금 오버하고 있다, 미국 경제 침체 안 온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GDP가 이렇게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경기 침체가 내년에 안 오냐 따지니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블라드 총재는 뭐라고 얘기하면 GDI는 플러스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지금 실업률도 안 높아지고 있고 성장률도 안 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맞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저도 의견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11월 달에는 저는 0.25%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린다고 했죠. 그럼 블라디 말대로 5.75에서 11월 인상 이후에 0.25%를 더 올리는 게, 고작 0.25%를 더 올리는 게 사실상 이게 뭔 차이냐, 뭐 0.25냐 뭐냐, 뭐 상관이냐,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할 건데, 그러면서 생각을 하겠지만은 중립금리, 아까 잭슨 홀 미팅에서도 중요하게 말했던 중립금리, 만약에 중립금리가 현재 지금 2.5%라고 치면 금리가 계속 올리면 이 중립금리가 예를 들어 4.5%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뭐 6%까지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6%에서 마무리가 되어서 원래는 2.5%거든요. 지금 중립금리가 2.5%인데 뭐 5.75나 6%에서 2.5%까지 우리는 금리가 하락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선물 세트가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시장은 지금 2.5%대까지 5.75나 뭐 5.75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2.5%까지 그래 이렇게 떨어지는데, 뭐 부동산 지금 한국의 부동산 연끌하신 분들도 포함해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비이상적으로 성장률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중립금리가 4.5%까지 올라가면서 먹을 수 있는 폭이 6%에서 2.5%였는데 지금 6%에서 4.5%까지, 이게 뭐냐면 시장이 생각하는 피봇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6%에서 2.5%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6%에서 4.5% 돼버리니까, 이게 한국의 부동산도 지금 현재 살짝 반등을 쳤는데 이게 찐반등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패닉은 그래 금리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겠지 하는데, 중립금리가 올라버리면 이게 사람들의 생각하지 못했던 그 피봇의 길이가 좁아지고 연준과 시장의 괴리가 맞춰지는 순서이기 때문에 좀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중립금리가 피봇 길이라고 저는 소칭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6%의 금리에서 4.5%까지 올라가면서 먹을 수 있는 폭이 3.5%에서 원래는 6%에서 2.5%에서는 3.5% 금리를 인하를 하는 그 ETF도 있거든요. 그런데 3.5%를 먹을 수가 있는데 6%에서 4.5%까지 하락을 하면 1.5%밖에 못 먹어요. 여기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 아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립금리가 피복길이다라는 얘기도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뭐 조금 뭐 이런 부분까지에서는 뭐 어구정절하게 뭐 중립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높아지고 뭐 여기까지는 정리를 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분들은 이 전문가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다 정리를 끝맺음이 조금 어설프더라고요. 좀 확실한 통쾌한 뭐 그런 내용이 없길래 저의 유튜브에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동결하고 한 두 달 뒤에 금리 인상이 하고 이런 패턴들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한 달마다 또 FOMC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어느 날에는 두 달 뒤에 FOMC가 있는 것처럼 9월 달에 FOMC를 하고 난 다음에 11월 달에 FOMC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점점점 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미국은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냐, 그냥 매파 의견대로 금리를 계속 올려서 경제를 개박살내고 서민들 뭐라고 하든 말든 침체보다 뭐 파월도 얘기했잖아, 침체보다 물가 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던 연준이 왜 스킵을 하고 미국 금리를 스탑을 하고 스킵을 하고 왜 그러냐, 내년에 미국 대선도 있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향후 미국 대선의 주인공이 될 차기 대통령이 되면 미국 경기 침체를 만들게 되고 그 경기 침체로 힘든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미국 경제가 박살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평화협정으로 옛날 과거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에 미국이 지원을 끊고 나니까 패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항상 똑같아요. 똑같은데 겉만 조금 다를 뿐 속은 똑같이 흘러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보다 현재 우리가 비트코인이 기술적 반등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냥 단기적인 반등 하고 난 다음에 다시 15K까지 하락하는 시점에 우리가 여기서 탄 게 아닌지, 혹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물려도 시간의 싸움에서 버틴다면 이게 긍정적인 신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1년치, 2년치에 대한 모든 통합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해보았는데 꾸준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저의 업로드를 기다려 주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항상 보답드리는 코인진 본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